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약 2년에 걸친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 행위를 공모하거나 도운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경제 고문을 맡았던 보수 성향 경제평론가 스티브 무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단히 평판이 좋은 이코노미스트 스티브 무어를 연준 이사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의 3개월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bp 가까이 떨어진 2.44%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과 거의 같은 2.46%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과 10년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2bp 가까이 역전됐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기 침체 공포가 급부상한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77%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 나스닥 지수는 2.5%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8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4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장중한 때 2200선까지 근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큰 폭으로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들이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 내일 개막을 하게 됩니다. 각국 인사가 2,00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애플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 미디어 행사를 개최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이 새로운 컨텐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대 높아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엇갈렸던 우리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증시 함께 전망해봅니다. 내일부터 중국의 보아웃 포럼이 개최됩니다.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때문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프트와 우버의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0.5%의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은 0.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시장 상황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도 모두 급락을 했고요.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까지 흘렀던 시장의 상황과 금요일 우리 시장이 장을 마친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은 정반대의 조금은 좀 이번 주 오늘 우리 시장의 아침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도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 배경, 일단은 미국에서의 장단기 채권 국채금리 장단기 역전 현상이 뭐 거의 한 12년 만에 새롭게 시장 내에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부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자체가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라는 그림자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2.5%에 가까운 그런 하락, 급락세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악재부터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다소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상당 기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중국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주 28일, 29일에 새롭게 열릴 다시금 개최될 고위급 무역회담에 상당히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는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확대되는 특히나 북한 측에서 그 미국과의 어떤 그 핵 협상 불가 중단 통보에 이어서 물론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통보에 이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인 북한 측의 철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향후 그 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우려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장 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조금 좀 감사 의견 한정이냐 비적정이냐 소위 말하는 감사 보고서 이슈가 다시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어떤 그 불확실성 물론 조금 좀 일시적으로 봉합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로 지금 일정은 명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번 주 중에 3차 하원 승인 투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국은 미니멈 3월 29일 브렉시트는 아니다라는 점 4월 12일 이후로 최소한 연기되었다라는 일시적인 봉합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일단은 상당히 시장을 흔드는 그런 악재로 작용했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재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좀 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가 확실하게 시장 내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면서 시장 일단은 연결고리로서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의 어떤 기술주들의 상승, 지속. 물론 여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나타나게 되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에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 감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 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소위 말하는 반사 이익의 기대, 이로 인한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IT 반도체를 상당 부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소위 말하는 좀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지난주 외국인 주간 기준으로 보면 주가 약간 8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내 전체적인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어떤 그 원동력 역할을 하였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각 무슨 이야기일까?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어떤 방향을 보일지는 아직 모른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추가 제재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해운사 2곳 그리고 우리나라 선박 한 척에 대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남북 공동사무소에 대한 북한 측에서의 어떤 그 일방적인 철수가 있었다라는 점. 물론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조금 좀 미온적인 그런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마도 상당 부분 지난 주 후반에 이어서 경협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주가 차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부분 조금 좀 아직 새롭게 아직 여기에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가일 수 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그 투자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과 중국, 미국에서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을 마친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상당 부분 시장의 급락 양상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07년 9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요. 2008년 다들 기억하시죠? 리만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인 장기 침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현상의 전조 현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시장 1.5%에서 2.5% 가량 하락 마감하는, 급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마도 급작스럽게 선회한 그리고 시장에 확신을 주어진 FOMC의 금리 동결 스탠스로의 변화가 금리 선물과 현물 간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갑자기 어떤 그 단기체의 금리가 변하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그리고 장기 금리의 급진적인 하락세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FOMC의 금리 정책은 2019년 1년 동안 앞으로 아마도 상당 부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뭐 점도표 1회.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확실하지 않다. 금리 동결은 유효하다. 계속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9월이면 종료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를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 FOMC 회의 결과가 그리고 기자회견이 나타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저녁, 내일 짧은 시간 안에 안정화 다시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마도 좀 과대평가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은 조금은 좀 제한적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영향은 급락의 영향은 우리 시장에 오늘 아침 좀 제한적인 영향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시청자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시장 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먼저 보아우 포럼이 내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조금은 좀 그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 미중 무역 협상과 보다는 조금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조금은 좀 장기적인 견지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28일, 29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부 해제다. 일단은 그 제3 승인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4월 12일 이후로 조금 좀 미루어졌다라는 부분, 한숨 돌리게 되었다라는 부분. 물론 영국 내에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조금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 나타났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4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분기 GDP 28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새벽이 될 것 같고요. 시장 내 지난 속보치 2.6%에 비해서 이번 전망치는 조금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2월달 개인 소득 지표 나온다라는 점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브렉시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3차 투표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일정은 미정입니다. 이번 주에 그 3차 투표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부결이 된다라면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가 실행이 되고 가결이 된다라면 5월 22일까지 연기가 되면서 추후 더 긴 연기 가능성 시장 내 분명히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그 시장 내 어떤 그 전망의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26일, 28일, 29일 화요일부터 29일까지 보아 포럼 열리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 3월달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속보치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고위급 회담이 28일부터 29일 양일간 개최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보다는 FOMC 금리 동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인트 여는 총재도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방금 짚어주셨는데 내일부터 보아우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면 될까요? 네, 참, 불과 한 10년 전보다 다보스 포럼에 대한 중요도는 관심도도 상당 부분 조금 좀 희석되어 가는 그런 모습. 여기에 중국의 보아우 포럼, 지금 매년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 포럼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첫 번째, 중국에서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그들의 경기 활성화 정책 상당 부분 중점적으로 그리고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해서 과거
과거 2007년 8년 이후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더 좀 강력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을 내비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 부두에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1대1로에 다시금 힘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정책, 경기 활성화 정책, 그리고 경기 확장 정책, 이런 그림들을 중국 보아 포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어떤 힌트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주요 관심 쟁점 사항,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번에 보아 포럼 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아마도 생각이 될 것 같고요. WTO 개혁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의한 어떤 그 시장의 교란 상태,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뉴노멀을 향한 새로운 그림, 여기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의 강화를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알리면서 어떤 그 공조를 얻기 위한 그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힌트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지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공유 경제와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자동차, 5G, 사물 인터넷, 사실상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또 하나 있죠. 1대1로 프로젝트, 그리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한다라는 점. 이 부분도 1대1로 그들 동과 서를 잇는, 그래서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유로존까지 팽창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과거 실크로드를 새롭게 창건하기 위한 그들의 긴 그림 속에서의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건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지금 현재 그들의 생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확장, 대외 개방, 이와 관련해서 그들의 어떤 그 글로벌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쟁점화가 되면서 아마도 이번 다시 지난 다보스 포럼에 이어서 올해 시장 내,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주요 화두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럼이 되지 않을까, 한번 관심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지 뉴스플로우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증권사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평균 180달러에서 최고까지는 245달러까지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CNBC 측에서는 애플이 이번 주에 열리는 이벤트에서 서비스 부분의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현재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어떤 내용들 논의될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월 25일 오늘이죠.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애플 지금 서비스 런칭, 신규 서비스 런칭 쇼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서, 그리고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빵 주식들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왔고요. 특히나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물론 지난 금요일 애플 주가, 빵 주식가들 모두 한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으로,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지속적인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플, 소위 말하는 빵의 대표,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 물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있을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소위 말하는 신서비스
신 서비스 발표회에 어떤 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좀 재미있는 점은요. 애플의 지금 현재 주가와 지금 시장 컨센서스 목표 주가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시장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오히려 애플의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그 투자 의견이 바이가 아니라 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목표 주가를 애플 컴퓨터가 그동안 갖고 있었다라는 점.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에서 13%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니담이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 웨드부시가 200달러에서 215달러로 목표 주가 10%가량 상향 조정.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22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의 최고치는 245달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급속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따져봤더니 그 배경 따져봤더니 이제 배당금이 확대된다라는 시장 내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여기에 오늘 저녁 신규 론칭되는 TV 스트리밍 서비스,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와 경쟁 구도에 나서겠다라는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 오늘 첫 번째로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잇따른 신제품의 출시. 에어팟 2 2세대 이어폰이요.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죠. 지난 20날 그 시장에 이제 언팩 행사가 있었고요. 18일에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신세대 것이 이제 신제품 조용하게 이제 그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존 스트리밍 강자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그리고 훌루. 이들과 과연 어떻게 스트리밍 시장에서 그들의 어떤 그 손님, 소위 말하는 고객을 빼서 올 수 있을까라는 점. 여기에 상당 부분 기대가 돼 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애플 충성도, 애플 컴퓨터에 대한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 다른 폰, 다른 어떤 그 서비스 분야보다, 다른 하드웨어 분야보다 굉장히 심오하다라는 점, 높다라는 점, 그 로열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점. 지금 현재 애플 고객 수는 약간 9억 명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9억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9억 명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스트리밍 서비스 런칭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애널리스트들로 하여금 그리고 시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 내로의 어떤 시사점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FOMC의 금리 인하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 애플 컴퓨터의 주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감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 기로로 변화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면 그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IT 반도체냐, 바이오냐, 4차 산업혁명이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바이오
조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조금 좀 조정의 양상 그리고 선택적인 상승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 IT와 반도체는 확연하게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4차 산업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모양새로 시장 내 관심을 다양한 순환매 양상으로 받아내고 있다라는 점,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IT 반도체와 4차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산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했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 시장은 더 좋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사이익까지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미국의 팡 주식들과 이번 주죠. 29일 리프트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시장 내 상장 예정되었다라는 점, 진행이 된다라는 점까지 아마도 신규 기술주에 대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주에 대한 관심, 계속되는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리프트와 우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상장이 임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좀 시장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다 줄까요? 예,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IT 기술주, 고성장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프트 29일 날 IPO 상장입니다. 그리고 우버는 4월 중에 상장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다들 알고 계시죠? 스마트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금리 하락기, 금리 동결기 확실하게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불어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리프트의 상장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아마도 기름을 끼얹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리프트에 대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는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바이고요. 목표가는 $75 내외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한 $62에서 $68 정도니까요. 목표가 $75, 공모가 대비해서 10%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는 그런 높게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가치는 약간 우리 돈으로 $233억 정도. 여기서 4월 예정인 우버는 더 큽니다. 우버의 IPO는요. 역대 5위급이 되겠습니다. 상장 금액 리프트가 $233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26조 원이라면 우버의 시장 가치는 133조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분명히 있죠. 차량 공유 서비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과연 5G와 결합이 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을 보일까? 시장 내 관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그런 부분들 결국은 우버와 리프트가 스마트 접속 기반의 차량 공유 사업이다. 스마트 접속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 접속에 최근 5G가 가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5G 고성장주에 대한 고성장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렇게 되면서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서비스까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초고화질, 컨텐츠 확장 모든 것이 지금 5G와 상당 부분 서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 내 관심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5G는요. 재미있는 부분은 4G보다 투자 기간 더 깁니다. 5년 정도 최소한 지금 현재부터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 금액은 무려 4G 때보다 20%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랄지 스마트 시티랄지 다양한 5G 기반의 그리고 현재
상황과 맞물리게 되는 서비스의 확장, 여기에 더 나아가서 통신 장비, 통신 부품, 간단하게 좀 나눠보게 되면 스마트폰 기기 그 자체가 있죠. 그리고 기지국 장비가 있습니다. 라우터나 스위치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기관이 있게 됩니다. 5G가 새롭게 출현을 하고 우버와 리프트의 IPO가 진행이 되고 시장 상당히 빠르게 우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G나 이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종목들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좀 뜨거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소식이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에 영향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 부분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 마친 이후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완화 쪽,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국에서의 4분기 GDP가 과연 속보치를 능가할 것이냐, 아니면 속보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 확정치를 발표를 하게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 보아 포럼하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 과연 이쪽으로 조금 좀 관심의 영역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 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5G 관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간헐적인 어떤 그 순환매 양상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속에서 이제 큰 흐름 속에서 금리 완화라는 부분, 그리고 4분기 미국의 GDP라는 경제 지표라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금리 부분,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의 부각 가능성, 재부각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흐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마도 그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추위는 모두 누그러지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이 영상권의 아침 기온에서 낮 동안에도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3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도 함께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전 동안 남부지방 보통 수준 보이다가 오후에는 전국이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신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다시 메말라가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속초 16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종일 맑겠는데요. 낮 동안 15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대구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주 중반부터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